신데렐라 게임 55회입니다. 구하나는 세영이 뭔가 자세한 건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밑도 끝도 없이 비아냥거리기만 하니까 화가 나서 나도 너에게 경고 하나 할게. 이렇게 따끔하게 말을 꺼냈어요. 뭔데? 니까짓게 나에게 뭘 경고한다는 거야? 세영은 여전히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하나가 말하길 넌 곧 결혼할 몸이면서 사장님에게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따끔하게 말을 했어요. 세영은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하나는 세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너 남자 있잖아. 곧 결혼할 몸이면서 사장님을 속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세영을 노려봅니다. 그런데 지석이 세영을 만나러 집 앞까지 온 거예요. 이걸 구하나는 눈치를 채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세영의 불륜남이 회사 사람이라는 건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지석이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다음날 하나는 눈 딱 감고 진구에게 폭로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세영은 약혼녀인데 지금이라도 불륜을 막아야 결혼에 지장이 없겠다는 판단이 섰기에 진구에게 알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머지않아 진구와 세영의 파혼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영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진구와 파혼을 해도 세영은 아쉬울 게 없어요. 뜨는 별인 지석을 붙들면 되니까요. 보아하니 진구는 혜성호텔에서 만년 부장 신세일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죠. 그에 반해 지석은 투자자 리처드안을 등에 업고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장차 혜성 투어의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영은 진구와 파혼을 하자마자 바로 지석에게 달려가서 결혼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아요. 지석 씨, 우리 결혼식 언제 할까요? 이 말에 지석은 어떤 대답을 줄 것 같나요? 결혼하자고? 곧 하지 뭐 당장 다음 주라도 해버릴까? 이렇게 나올 것 같나요? 아닙니다. 지석은 절대로 세영과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석은 이런 뜻을 최명지에게도 밝혔어요. 세영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러니 세영이 결혼하자고 하면 지석은 분명 뒤로 확 내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결혼? 우리는 그저 즐기는 사이 아니었어? 결혼은 다른 사람과 하셔. 난 너와 결혼할 마음이 추호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지석은 세영에게 뺨을 맞든 발로 걷어차이든 이러한 마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석은 왜 세영에게 접근을 한 것일까요? 미국 유학 시절의 뉴욕 새벽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던 지석. 이렇게 가장 바닥에 내쳐져 있을 당시에 세영과 만났을 때는 당연히 순수한 마음으로 세영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명지의 반대로 둘은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세영이 원수 신여진의 조카라는 것도 지석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귀국 후에 세영을 유혹한 것은 신여진에 대한 복수의 일환으로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복수를 하려면 적에 대해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신여진과 한 집에 사는 세영을 통해 신여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지석은 세영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편 구하나는 자신이 가짜라는 걸 눈치를 채고 말았어요. 세영이 구하나에게 직접적으로 비아냥거렸잖아요. 누가 구하나 씨를 가짜 딸로 이용하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버렸으니 구하나는 눈치를 채게 된 거죠. 하나는 비참한 기분이 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진구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저 신여진 회장님 딸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세영은 저를 보고 가짜 딸이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진짜 딸이에요? 아니면 가짜 딸이에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죠? 이렇게 울면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진구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하나에게 진정하라고 말을 한 다음에 진구는 신여진을 만나서 상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영이가 하나에게 가짜 딸이라고 했다네요.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신여진은 자신이 공들여서 세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처하게 되자 세영이 무척 원망스러웠어요. 당장 세영을 불러들여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요망한 입을 계속 놀릴 거야? 이러면서 뺨을 올려붙이게 될 것입니다. 한편 구하나는 진구가 자신 있게 구하나 씨, 무슨 그런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일단 진정하시라. 이 말만 되풀이하게 되자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당장 신여진의 칫솔을 수거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유전자 검사 센터로 보내어 검사를 의뢰했어요. 드디어 며칠 뒤 도착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 것 같나요? 구하나와 신여진은 친자 관계일 확률 99.9% 이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검사 결과를 들고 당장 세영 방으로 갔어요. 윤세영, 이것 봐. 내가 엊그제 새로 검사를 했거든. 그런데 난 진짜 딸로 나왔어. 의심스러우면 내가 당장 다시 해봐. 이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그 자리에서 몇 가닥 뽑아서 세영의 손에 건네주고 방을 나와버립니다. 그러자 세영은 또다시 사색이 되었어요. 세영은 당장 최명지를 찾아갑니다. 엄마, 이것 좀 봐. 구하나가 큰엄마 진짜 딸로 나왔잖아. 구하나가 유진이 맞다니까. 이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최명지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니, 전현이 형님 친딸 맞았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야? 형님이 나 몰래 혼의 자식을 만들어 두었던 거야? 최명진은 조영사에게 구하나 뒷조사를 시켰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양부모도 돌아가신 상태라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구하나는 신여진이 결혼하기 전에 첫사랑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나는 윤유진의 언니예요. 입양 과정에서 나이가 1살 아래로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입양되었던 양부모 기억나시죠? 그 못된 양엄마가 하나를 좀 더 부려먹으려고 학교를 1년 늦게 보내기 위해 나이를 1살 아래로 낮추어서 호적에 올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원래 구하나 나이는 윤유진보다 1살 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구하나는 윤유진의 친언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은총이의 입양은 이번에도 어렵게 되었어요. 구하나는 입양을 위한 가정조사 방문을 불시 방문으로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몰래 상담사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영이 엿들어버린 거죠. 세영은 당장 최명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최명지는 구하나가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농간을 부리게 됩니다. 최명지는 어떻게 농간을 부리게 될까요? 아마도 구하나 방에 몰래 빈 술병을 잔뜩 가져다 놓지 않을까요? 상담사는 구하나가 알코올 중독자로 의심이 된다면서 이번에도 입양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명진은 오늘도 조영사를 만나서 구하나와 은총이에 대해 상의를 합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구하나는 스스로 가짜 딸이라는 걸 알게 해서 이 집에서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은총이는 쥐도 새도 몰래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구하나가 신여진 친딸이라는 게 밝혀지자 이번엔 계획을 바꾸어서 둘 다 한꺼번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무시무시하고도 악독한 계획을 오늘도 열심히 궁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